어머니, 저예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을 당장 내야 해요.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영순 할머니. 이런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연금 3,500만 원을 단 한 시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손자라고 사칭한 사기꾼의 말만 믿고 현금을 전달했죠. 또 부산의 박정호 할아버지 82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왔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개인정보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는 통장 잔고가 모두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시녀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10분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기로 잃은 금액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는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기꾼들의 최신 수법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들의 속임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을 노리는 최신 사기 수법 5가지와 그 예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노인을 노리는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법. 사기 수법 1. 보이스피싱 진화형.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사기 수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최근에 완전히 진화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제 사기꾼들은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전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손녀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정확히 손녀와 똑같았고 심지어 손녀만 알 법한 추억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서 화분 깨트렸던 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에 이 할머니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급한 수술비라며 2천만 원을 송금했고 나중에야 진짜 손녀에게 연락해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라고 재촉하는 것 자체가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자녀나 손주라고 하더라도 즉시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녀나 손주의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반드시 기존에 저장된 번호로 연락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확인 절차를 이해할 것입니다. 사기 수법 2. 가짜 공공기관 사칭. 두 번째 수법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지어 경찰청까지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5세는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링크를 눌렀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딸에게 보여주었고 사기임을 알아차려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가짜 공공기관 사칭 사기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2,3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대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셋째, 스마트폰에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미싱 차단 앱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단 설명란에 설치 방법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사기 수법 3. 가짜 백신 및 건강보조식품. 세 번째는 요즘 특히 많아진 가짜 건강 제품 사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81세는 TV 홈쇼핑처럼 보이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특허받은 관절염 치료 보조제를 구매했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이라는 고가였지만
오늘만 50% 할인이라는 말에 서둘러 구매했죠.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식약처 인증도 없는 가짜 제품이었고 환불도 불가능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제품을 복용한 후 위장 장애까지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건강 제품 사기를 피하려면 첫째, 특허받은 임상시험 완료, 해외 인증 같은 현혹적인 문구를 조심하세요.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이런 과장된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셋째, 오늘만 한정 수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판매 기법입니다. 넷째,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광고에 나오는 전문가의 말보다 여러분의 주치의 의견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기 수법사, 가짜 투자 유혹. 네 번째 수법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투자 사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동훈 할아버지 68세는 퇴직금 5천만 원을 들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이라며 접근한 사람이 은행 이자의 3배, 원금 보장 투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월 수익금이 입금되었고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회사는 사라졌고 정 할아버지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였죠. 투자 사기를 피하는 방법. 첫째,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은 99% 사기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금감원 전화 1332로 문의하면 합법적인 금융상품인지 확인해드립니다. 셋째, 초기에 실제로 수익금을 주는 것은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것을 미끼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투자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투자 상품에 대해 물어보세요. 사기꾼들은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사기 수법 5. 가짜 상속세 및 세금 환급 사기. 다섯 번째는 세금 관련 사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윤미자 할머니 77세는 국세청이라는 곳에서 상속세 추징금이 발생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3년 전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밟았던 터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기꾼은 오늘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고 윤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야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세금 환급을 미끼로 개인정보와 통장 정보를 빼내는 사기도 있습니다. 대구의 장병철 할아버지 73세는 코로나 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통장 잔고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세금 관련 사기를 피하는 방법. 첫째,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전화나 문자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 고지는 공식 우편이나 정부24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세금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신청 링크를 보내는 것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넷째, 세금 문제는 복잡하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노인을 노리는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법. 스마트폰 스미싱과 악성 앱.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기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미싱과 악성 앱 사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최영배 할아버지 76세는 작년 추석 즈음에 택배 배송 조회 문자를 받았습니다. 명절이라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시기였기에 의심 없이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죠. 그런데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났고 설치 후 곧바로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 할아버지는 모바일 뱅킹으로 연결된 통장에서 58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악성 앱이었고 설치 순간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해커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인천의 김옥자 할머니 72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모두 입력했고 결국 3일 만에 예금 전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관련 사기가 너무 많아져서 경찰청에서는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스미싱 피해액만 무려 1,4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째, 문자나 메신저로 오는 모든 링크는 의심하세요. 특히 택배 조회, 세금 완급, 코로나 지원금 같은 내용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라는 요청은 99% 사기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에 백신 앱을 설치하세요. V3 모바일, 아령 모바일 같은 무료 보안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악성 앱과 위험한 링크를 미리 차단해줍니다. 이것만 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뱅킹 앱에는 소액 결제 차단, 해외 송금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풀어서 사용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팝업이 뜨면 절대 확인이나 예를 누르지 말고 스마트폰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나 자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도 즉시 전원을 끄고 통신사에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노인 맞춤형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심각한 사기가 바로 대출 사기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노린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정수 할아버지 78세는 퇴직 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라는 전단지를 받았고 광고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정부 지원 실버 대출은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등급 확인과 대출 승인을 위해 선납 수수료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이 할아버지는 수수료를 입금했지만 이후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고 결국 총 180만 원을 송금한 후에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박명자 할머니 73세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재 대출 상황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박할머니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전형적인 대출 사기였고 박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돈 세탁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3,200만 원의 피해와 함께 금융사기 공범이라는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대출 사기 피해액은 1,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째,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절대로 선수금이나 보증금, 수수료를 미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사기의 신호입니다. 둘째, 정부 지원 대출은 민간 대출업체가 아닌 공식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나 전단지로 접근하는 정부 지원 대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출 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받으세요.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확실히 해당 금융기관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청은 100% 사기입니다. 합법적인 대환대출은 금융기관 간에 직접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세요. 특히 비밀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납 수수료, 보증금,
당일 처리 가능, 신용등급, 무관, 비밀 보장 이런 단어들이 보이거나 들리면 99% 사기입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사기, 여러분의 오랜 세월 일구어온 집, 그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택연금 사기와 부동산 투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장미영 할머니 80세는 국민주택연금공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새로운 주택연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30% 더 많아지는 특별 프로그램인데 선착순 100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 할머니는 현재 받고 있는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기꾼은 새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면 인지세와 등록세 6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했고 장 할머니는 이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을 때 비로소 의심하게 되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후였습니다. 부산의 김철수 할아버지 77세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정 수익률 연 15%, 3년 후 원금 보장이라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양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정준호 할아버지 82세는 또 다른 형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400만 원을 요구받아 송금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는 지난해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택연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째, 주택연금은 오직 한국주택금융공사 HF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회사를 통한 주택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택연금 변경이나 신규 가입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선납하라는 요청은 100% 사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절대로 이런 비용을 미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의 황금률은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입니다.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째, 개발구역 지정, 보상금 같은 말을 들었다면 해당 지역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섯째, 부동산 관련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집은 평생 일구어온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산에 관한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선착순, 한정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든 제안을 천천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종합대응 방법과 피해 발생 시대 처법. 지금까지 노인을 노리는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를 예방하는 종합적인 방법과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황금률. 1.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전화, 문자, 이메일로 오는 모든 요청, 특히 금전과 관련된 요청은 일단 의심하세요. 특히 급하다, 오늘만, 비밀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금융, 세금, 부동산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은행원, 세무사, 변호사 등의 조언을 구하세요. 3점 가족과 공유하세요. 중요한 금융 결정이나 투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흔히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4.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금융기관, 공공기관과의 업무는 반드시 공식 창구 지점 방문, 공식 앱,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처리하세요. 5.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채널에서 매주 알려드리는 것처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최신 사기 수법을 공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를 성공적으로 막은 79세 박정희 할머니는 지난달
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급히 거래처에 송금해야 하는데 계좌가 막혔어. 잠깐 엄마 계좌로 돈을 받아서 다른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이 채널에서 본 중간 계좌 사기 수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먼저 너희 아버지한테 확인해 볼게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진짜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사기를 예방한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 이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피해 금액을 송금한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피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피해금 환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증거를 보존하세요. 사기꾼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송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심리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5. 주변에 알리세요.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다면 주변의 다른 노인들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의 사기 수법을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인을 노리는 다양한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후금빛 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